우린 언제까지 신라면을 먹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각 편의점의 점주는 자기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스스로 선택해서 진열하게 됩니다. 한정적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건을 받아 진열하면 그건 편의점이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라면 종류만 하더라도 편의점마다 진열 제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국 어느 편의점에 가도 꼭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핫한 제품이 아닐지언정 없으면 구성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요. 신라면, 진라면, 육개장 사발면, 팔도 비빔면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라면 장사 안 하겠다는 편의점일 텐데 그중 신라면은 과연 이것을 들이지 않은 편의점이 한국에 존재나 할까 싶습니다. 자, 신라면입니다. 한국인의 라면 그 자체이자 매운맛을 표현하는 가장 이해도 높은 단위로 사용될 만큼 모든 한국인에게 기준치를 제공하는 더 라면. 그런데 1986년에 출시된 이 신라면을 올해로 37년째 먹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라면을 먹으면 살게 될까요? 새로운 라면이 대체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라면의 꽃은 용기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기라면의 활용도와 간편성이 라면을 라면답게 해주는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신라면 큰 사발을 까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장 한 구석을 열면 상비약처럼 들어있던 이 붉은색 신라면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감히 넘보기 힘든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합은 어느 누구도 가져다 쓰기 어렵습니다. 혜태 타이거즈도 없어진 마당에 오직 신라면의 색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온 이 라면이 항상 한결같은 친구였나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단위로 그 맛이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항상 발전하는 시기였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라면의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신라면의 건더기 스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를 우린 향과 소고기 국물 베이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칼칼함은 이전의 라면들과는 차별된 매운맛 라면의 시대를 열어준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부스러기 몇 개 털어놓은 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신라면임을 알려주는 홍고추가 정말 몇 조각 들어있고요. 파 썰어서 넣어주는 것도 참 인색한 수준입니다. 면마다 기름진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신라면을 느끼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면의 양은 사실 꽤나 많습니다. 면에서 우러나오는 기름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렴한 가격에 제법 든든하게 배를 채워줘야 하는 신라면의 숙명을 이 면의 두께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신라면을 먹으면 매운맛을 제외하고는 별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국물이 가볍고요. 그렇다고 이게 담백한 건 아니에요. 면에서 우러나오는 기름기로 따지면 정말 한느끼함합니다. 간이 약한 것도 아닌 게 짜기는 무척 짜고요. 나트륨 함량을 계속 줄여왔다는데 짠맛 자체가 별로 줄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짠맛을 가릴 만한 다른 감칠맛이 더 많이 줄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표고버섯의 향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맛들의 무게는 확 줄고 매운맛과 소금간만 남은 느낌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농심의 라면들이 변했다고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누구는 밀가루 냄새가 심하다며 밀가루를 바꿨다고도 하고요. MSG를 넣지 않으면서 맛이 뚝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농심은 지속적으로 스프 배합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게 맛을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신라면은 처음 나왔던 80년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시간여행, 추억여행 하듯이 먹을 수 있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라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라면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한데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1등 먹을 라면이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죠. 물론 서민 음식의 대표격인 라면,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신라면은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 고급화도 못 시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물가가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비해 사실 신라면의 판매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원가를 절감시킨 결과 현 시대의 신라면은 딱 이 정도 수준에 그치네요. 농심은 신라면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노력이 느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시키면서 최대한 티를 덜 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과 손흥민 같은 A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허벌나게 한다는 점. 이게 다입니다. 맛에서 노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편의점 혹은 마트에 가서 용기라면을 고를 때 신라면을 고르시나요? 저는 사실 고르지 않습니다. 농심의 대표 제품치고는 영양을 전혀 펼치지 못해서 맛이 가버린 비운의 제품 같아요. 하지만 농심이 만들고픈 신라면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가라면의 시대를 열어적긴 신라면 블랙.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